의원입니다. 국장님, 군산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일단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8월에 군산 지역에서도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감장에서도 교육감을 상대로 이제 국회의원들이 어찌 보면은 굉장히 다른 부분에 비해서 굉장히 강하게 질타하셨다고 저는 보기도 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교육국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또 뭐 서로 피해자나 지금 학교 측이나 또 교육청 입장이 서로 다 다를 텐데 그 중에서도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8월 말에 그 군산 무녀도초 그 선생님의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조치를 한 것은 그 학교를 직접 방문을 해서 그 학교 선생님들, 아이들 상담 치유 지원했고, 또 유족들 만나서 위로하고, 위족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받아서 저희가 그 진행을 하였습니다. 주로 순직 처리를 요구를 하였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그 법률 지원 변호사를 지원을 해서 순직 처리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 내용 작성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경찰 조사 결과 업무 과다는 이제 인정이 되지만 갑질에 대한 내용은 없다 해서 현재 감사는 학교장에 대한 감사는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순직 처리를 위해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그 서류를 제출해서 지금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업무 과다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조치 사항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청 자체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것은 이제 정책국의 정책기획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업무통합 지원센터를 지난 7월부터 작은 교육청에는 이제 한두 명, 그리고 좀 큰 교육청에는 좀 더 인원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런 그 소규모 학교는 선생님이 지금 3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많은 업무를, 가지수가 많은 업무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규모 학교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저희가 그 교과 전담 교사 지금은 대규모 학교 중심으로 지원을 하였는데, 교과 전담 교사도 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검토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새 학기가 되었을 때 교실을 이동을 한다거나 또 교과서를 배부를 한다거나 막 이런 좀 짜잘짜잘한 업무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육지원청에 있는 업무통합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우선 급한 학교는 배정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복식 학급이 32개교, 2022년도에는 42개교, 2023년에는 42개교. 초등학교 학년이 없이 운영되는 학교가 35개교, 2022년도에는 38개교, 2023년도에는 46개교.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니까 거의 정확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군산에 모 학교가 있어요. 전체 학생이 2명, 그리고 교사와 교장이 1인, 아니 2인, 딱 2분이 계세요. 그러면 교장을 맞추셨죠, 우리 국장님도? 네.
교장 선생님하고 일반 선생님이고 같이 두 분이 학교에서 생활을 하는데 교사의 업무를 누가 하겠어요? 이건 뭐 상식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교장 선생님이 나서서 그 교사의 업무를 다 해주겠습니까? 아니면 도와주겠습니까? 지금 작은 학교에도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은 관리자라는 입장에서 그렇게 크게 돕거나 이런 일을 하지를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교사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는 업무가 이 한 명이 담당해야 될 업무가 우리 일반 교사도 하셨고 뭐 지금하고는 좀 틀리겠지만 제가 나열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교무 업무, 교무회의, 학부모회, 교원 인사, 교원 복무관리, 연구 업무, 학교평가, 수업장학, 교원연수, 동아리, 학생평가, 정보교육, 홈페이지, 전산소모품, 정보통신교육, 이학습터, 개인, 학적, 교환 체험학습, 학생자치, 학생포상, 학생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교육, 평생교육, 학부모교육, 청년교육, 문화예술교육. 이 안 보고는 읽지를 못하겠어요. 외울 수가 없어요. 22개, 30개까지도 되는데 이런 업무 자체를 교사 1인이 한다고 하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조치를 해주셔야지. 아직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그분은 순직 처리하려고 하고 여기에서는 열심히 교육청에서는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이 계속 되풀이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우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이제 3월 1일 날 조직 개편하면서 업무통합지원센터는 이제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설치가 되어서 그 학교에서 그 어려워하는 그런 업무 특별하게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그럼 필요하지 않은 어떤 행정적인 업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지원청에 있는 업무통합지원센터에서 할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 학교에서 이제 어려워하는 것이 이제 기간제 교사 채용이나 강사 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분들은 이러한 것들은 이제 당연히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지원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여러 가지 그런 업무들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꼭 그 해야 되는 업무도 있고 그냥 아이들이 뭐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또 굳이 그 학교에서 선택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업무들도 좀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업무를 많이 맡는다는 것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더 검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자료 요구를 해요. 의원들이. 전체 학교를 파악해서 하라고 하면 공무는 전체 학교로 갈 거 아닙니까? 네. 그 일을 하든 안 하든. 네, 그렇습니다. 그 교사가 반드시 또 할 거고. 이런 것을 우리 국장님이 아셨을 거 아니에요. 네. 뭐 군산에 있는 하여튼 교장 선생님, 교사 선생님 한 분이 계신 이런 사항들을 아셨을 거 아니에요. 응? 그러면 그대로 지금까지 다 방치해놓고 했던 것을 인정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거 몰랐다고 하면 직무유기고. 그리고 그걸 굳이 3월 1일까지 교원 인사 1월 달 있으니까 교원 인사 대면하겠다. 3월 달까지 또 행정직 인사가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그런 업무를 받아야 되겠다. 3월 1일 외에 3월 달, 1월 달 외에는 인사를 못 합니까? 교육청은 전혀? 결혼이 비었을 때는 전혀 못 해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으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조치를 해줘야죠. 그래야 선생님들도 교육청에서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고 있구나. 교육감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신경 써주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낄 거 아니에요. 아무런 의욕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자기의 지식을
줄 수 있겠습니까?